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브루필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브루필드 자산운용, 이제 캐나다계 운용사고 역사가 되게 오래된 운용사인데 이 한국에도 뭐 진출해 있죠. 2016년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IFC죠. 땅은 서울시가 들고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오피스와 리테일, 호텔은 이렇게 이제 예전에 AIG가 개발해서 AIG가 브루필드한테 매각을 했죠.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매각이 완료됐고요. 그때 이제 이 자산을 사면서 이제 브루필드가 한국에 진출했는데 뭐 지금 한국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운용사 라이선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오피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코리빙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한국 상황이 지금 녹록치는 않습니다. 뭐 다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여의도 IFC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선정했다가 이게 딜 클로징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글로벌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 뭐 원창동에 있는 되게 큰 물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브루필드가 선매입을 했던 건인데 너무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자산이고요. 이제 그런 자산부터 시작해서 한국에도 좀 이슈가 많은데 근데 최근 이제 브루필드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전문 매체 중에 더 리얼딜이라고 있습니다. 더 리얼딜인데 여기서 되게 이제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뭐 How Brookfield Made 2 billion in default disappear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브루필드가 디폴트 20억 달러를 사라지게 만든 방법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뭐 브루필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브루필드가 이제 경쟁사인 블랙스톤과 좀 달리 보면 오피스나 리테일 투자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 중에 이제 오피스가 리테일이 있고 특히나 이 오피스는 이게 뭐 재택근무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제 운용사나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오피스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과연 앞으로 회복이 될까? 뭐 회복되더라도 예전 같은 시장으로 오피스에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많은 의구심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계 운용사들 만나보면 뭐 아직 뭐 확신은 못합니다. 뭐 확답은 못하는데 이 오피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분명히 이제 보면 이 확신은 못하지만 아직 이 변화에 대한 해석, 어떤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완벽하게 이제 해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브루필드가 이런 오피스를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브루필드는 사실 이제 보면 주요 이제 운용사 중에서도 이 도심 오피스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제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타격을 크게 입고 있는데요. 뭐 실제 이제 또 브루필드가 이제 들고 있는 자산이 한국 투자자들과도 관계 있는 자산도 많고 그래서 보면 이제 연초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오피스들을 이제 계속해서 디폴트 선언을 했죠. 부채를 못 갚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스컴퍼니 타워고 여기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 보험사들도 매장인으로 들어가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워싱턴 DC라든지 그리고 리테일 같은 자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다 보니까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브루필드 경영진은 다 괜찮다. 그거는 우리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큰 비중 아니고 중요한 자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뭐 더 리얼딜의 기사는 이 말을 브루필드의 말을 과연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보면 이제 왜 그러면 이제 그 리얼딜에서 이런 얘기 썼냐면 일단 이제 브루필드가 이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알 수 없는 부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가 2021년도에 이제 브루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라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관리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사실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LA 다운타운 오피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분기나 이 연간 보고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자산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브루필드가 문제되는 자산들을 비공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되게 불투명하고 되게 어렵고 뭐 힘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브루필드를 보면 이 계열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 계열사 간에 엄청 복잡한 조직도와 거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브루필드의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브루필드의 사업의 어떤 그 구조와 어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해하기 되게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브루필드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거고요. 사실 이제 브루필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 계속해서 작년부터 들려왔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브루필드의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이벤트도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브루필드 펀드를 이렇게 IR 하던 이제 한 10년 정도 브루필드 코리아에서 일을 했던 분이 이제 퇴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지금 IFC를 포함해서 원창도 물류센터 같이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자산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브루필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것을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루필드는 사실 이제 블랙스톤과 함께 글로벌 대체 투자업계 뭐 양대 산맥이라고 이렇게까지 불렸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의 어떤 이슈들, 뭐 금리 인상 여파와 사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떤 큰 소용돌이가 지나갔을 때 그 이후에도 브루필드가 과거와 같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브루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